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신용시장에 내재된 대립 문제의 함의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합리적 기대 가설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경제학이 비록 최적화를 지향하는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물리학과 같은 학문 영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키워드입니다. 그 가운데 합리적 기대는 경쟁시장과 시장 청산과 함께 새 고전학파의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새 케인즈 학파는 불완전 경쟁시장, 거래비용과 구성의 오류를 중요한 속성으로 합니다. 새 고전학파와 달리 합리적 기대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교재에서 합리적 기대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8장 연습문제 1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은 정확한 물가 수준을 알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해 두 주체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균형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5인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괄호안의 파란색 칙들은 문제에 등장하는 식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과 달리 노동자들이 물가와 총 요소 생산성의 개별값을 직접 관측할 수 없으며 시장의 신호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명목임금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물가 수준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동시장의 신호로부터 명목임금의 상승이 물가가 올라서인지 아니면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장 신호는 노동 수요 함수에서 읽을 수 있는데 생산성과 물가의 합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청산 조건의 식으로부터 A 플러스 P의 값을 식별하는데 분포의 가정으로부터 -1, 0, 1의 세 경우 하나가 됩니다. 만약 식별된 값이 -1 또는 1이라면 A와 P의 가능한 조합으로부터 개별값도 정확히 식별됩니다. 이 경우 노동시장이 정보 신호를 보냄으로써 예측의 오차가 없는 균형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A 플러스 P의 값이 0으로 식별되었다면 A와 P의 조합은 0, 0 또는 -1, 1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노동시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잡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물가의 기대치는 0과 1의 평균값인 2분의 1이며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달라 예측의 오차가 발생하고 균형 고용량의 식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잡음 신호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자면 고용과 산출량은 기대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높아 물가를 과대평가하는 1에서 더 작고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2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음 신호 시 기대 물가에서 실제 물가를 뺀 예측의 오차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값은 0입니다. 즉 물가를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하나 체계적으로 물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예측의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기대 이론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나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지속적인 예측의 오차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문 사건의 경제학이라고도 부르는 패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954년 4월부터 1976년 8월 30일까지 1달러당 12.5페소로 유지되던 멕시코 페소, 미 달러화 환율은 1976년 8월 31일 1달러당 20페소로 무려 60%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여기서 페소 달러 환율이 12.5인 기간을 레짐 1, 20인 기간을 레짐 2로 부르기로 하고 레짐 1에서 T+1기 현물 환율과 T기 선물 환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기 선물 환율은 T+1기에 예상되는 현물 환율과 같습니다.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면 T+1기 현물 환율에서 T기 선물 환율을 차감한 값, 즉 예측의 오차는 평균적으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짐 1에서 경제 주체들이 페소화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측한다면 T기 선물 환율은 T+1기 현물 환율보다 클 것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정 환율이 깨질 것이라는 예측이 선물 환율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짐 1에서 지속적인 부의 예측 오차가 일어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환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드문 사건은 체계적인 예측의 오차가 일어나는 이상현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뒤집어 해석하자면 지속적인 예측의 오차는 비합리적 기대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드무나 큰 사건을 전망하는 데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효율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의 가격은 모든 유용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인데 합리적 기대 가설의 사촌과도 같습니다. 합리적 기대하에서 소비가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효율시장 가설에 따르면 내일 어떤 정보가 업데이트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시장 가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측의 오차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듯이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 앞에서 살폈듯이 페소 문제가 존재할 때 레짐 1에서 선물 환율은 페소 달러 환율의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를 효율시장 가설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자면 달러 선물환을 매입한 사람들은 현물환보다 비싸게 매입함으로써 지속적인 환손실을 보게 됩니다. 국제시장은 투자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림표는 피셔 방정식에서 정의된 기대 인플레이션을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서 같은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구한 것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숫자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고 언론은 투자자들이 물가 안정에 대한 미 연준의 의지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두고 볼 문제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